요양보호 사연이 따위가 교사인 저보다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매몰찬 말의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말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루 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64세 김미옥입니다. 그날도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주방에서는 커피포트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고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이의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 싸고 달걀말이 넣고 과일도 작게 잘라서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35년을 아픈 사람들 곁에서 살아온 몸이니까요. 그런데 지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간식은 사과 말고 바나나로 부탁드릴게요. 서연이가 어제 사과 먹고 입에 뭐 놨대요. 나는 놀란 눈으로 돌아봤어요. 어제 사과 껍질 벗겨졌는데 알레르기 있는 과일 아니잖아. 지은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눈동자가 차가웠죠. 요즘은 아이들 체질이 다 달라요.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옛날 방식이라니.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이의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사과 대신 바나나를 조용히 넣었어요. 손끝이 서늘했어요. 마치 내 손이 잘못된 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서연이가 현관에서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외쳤고 나는 빠르게 걸어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그 짧은 인사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주방을 서성이더니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가려 했어요. 민호야, 오늘 저녁엔 뭐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까? 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늘은 회식이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처럼 묻고 습관처럼 대답했을 뿐인데 민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 안이 갑자기 휑해졌어요. 정적이 가슴을 눌렀어요. 텅 빈 식탁, 식지 않은 밥솥,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내 마음. 나는 소파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TV를 켰지만 뉴스 소리는 허공을 떠돌 뿐이었죠. 화면에 나오는 기자의 얼굴이 낯설고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병동 창가에 앉아있던 치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당신 손은 따뜻해. 나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났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눈빛. 그것 하나로
35년을 버텼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손을 그렇게 잡아주지 않아요. 지은은 나를 요양보호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애 봐주는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때론 이 옛날 사람이란 말도 들었어요. 며칠 전 일이에요. 준우가 숙제를 하다가 집중을 못하고 자꾸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레 지은에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준우 혹시 산만한 거 신경 써봤어? 집중도도 떨어지고 가끔 눈을 깜빡이는 게 반복되더라고.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그런 아이들 본 적 있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조기 진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한 거야. 그냥 한 번만 병원 가보는 건 어때? 지은은 팔짱을 끼고 내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는 아이 심리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나는 그저 걱정돼서 말한 거였어요. 아무리 부모여도 오랜 시간 아이를 보는 사람의 눈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는 준우를 사랑하니까요. 걱정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말수가 줄었어요. 말할수록 상처가 됐어요. 지은의 표정,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방에 들어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휴대폰을 켜니 요양원 시절 동료 정옥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향숙 언니,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시작했어. 아직도 내 손 필요하대. 시간 되면 한번 와볼래? 순간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직도 누군가가 내 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그냥 고마웠어요. 그 밤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그래.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치? 하지만 속은 여전히 먹먹했어요. 그 작고 단단한 슬픔이 내 마음속 어디엔가 꾹꾹 눌러앉아 있었어요. 마치 내가 여기서 사라져도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마치 나의 오늘처럼. 요즘 들어 준우의 행동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도 다리를 덜덜 떨고 밥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다 못 먹고 일어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도 10분을 채 못 앉아 있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깨무는 버릇도 자꾸 심해졌죠. 준우야, 손가락 깨무는 거 그만하자. 아프지 않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이는 잠깐 눈을 피하곤 대답했어요. 그냥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 생각 없다는 말 속에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숨어 있는 듯 했거든요. 며칠 뒤 거실에서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 저녁이었어요. 지은이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준우 요즘 집중도 떨어지고 손톱도 많이 깨물고 그러더라. 혹시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 지은은 컵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스마트폰이랑 유튜브 영향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성 떨어진 애들도 많고요. 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ADHD 아이 돌본 적이 있어. 아이가 비슷한 행동을 보였거든.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빠를수록 좋으니까.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음성을 낮추긴 했지만 말끝이 단호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괜히 엄마가 걱정해서 준우가 진짜 문제 있는 줄 알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아이를 생각해서 조심조심 꺼낸 말이었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나도 아이 키워봤고 병원에서 많은 사람 봐왔잖아. 그건 어머니 세대 이야기고 요즘은 다 달라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뉴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더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천천히 옛 사진첩을 꺼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던 시절 치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 병원에서 중풍 환자를 일으켜 앉히던 순간 나에게 의지하던 눈빛들. 그 사람들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건데. 하지만 지금은 내 아들 집에서조차 내가 가진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대요. 오히려 방해된대요. 며칠 후 또 일이 생겼어요. 서연이의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서 밤에 울다가 깼어요. 얼굴이며 팔이며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죠. 나는 얼른 찬 수건을 가져와 닦아주고 요양원에서 자주 쓰던 천연 보습 크림을 꺼냈어요. 조심스레 발라주자 아이가 조금 진정되었어요. 아침에 그걸 본 지혜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거 뭔지 모르고 바르신 거예요? 요양원에서 많이 쓰던 거야. 스테로이드 없고 천연 재료로 만든 보습제야. 애들한테도 많이 썼어. 요즘은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검증 안 된 민간요법 쓰지 마세요. 피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서연이가 진정됐길래 나쁜 거 바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요. 확실하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콱 막혔어요. 이렇게까지 불신받을 일인가 싶었죠. 나는 그날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의 그 확신 앞에서 나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호는 늘 중간에서 아무 말 없었어요. 내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은 아내의 말에 끄덕였어요. 나는 그 눈빛을 너무 잘 알아요. 엄마, 그냥 넘어가. 제발 좀.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마음도 시들어졌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꾸 무시당하면 나중엔 스스로도 말을 삼가게 돼요.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괜히 말 꺼내서 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조용히 나는 점점 벽이 되어갔어요. 가족 안에서의 나,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집 안에 서늘한 공기가 돌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어요. 지은과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민호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아니, 바쁜 척을 했다고 느꼈어요.
퇴근 후에는 방에만 있고 아이들과 나누는 말도 점점 줄었어요. 하루는 서연이가 콧물을 흘리며 자꾸 기침을 하길래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줬어요. 꿀도 조금 넣고 목에 좋다고 들었던 생강도 살짝 조심스럽게 컵에 담아 방에 가져다 주는데 마주친 건 지은의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뭔가요? 유자차야. 서연이 기침해서 옛날에 우리 민호도 이거 마시고 금방 나았거든. 지은은 컵을 들여다보다가 바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싸. 차가운 물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말. 요즘은 애들 체질도 다 다르고 임의로 이런 거 먹이면 안 돼요. 혹시 알레르기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에 속이 순간 아득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냥 기침해서. 그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방식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 안에서 뭔가가 또르르 무너졌어요. 목 끝이 아파왔고 무언가 삼켜지지 않은 채로 남았어요. 서연이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나는 아이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문득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내 마음을. 너무도 외롭고 슬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민호야.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친 얼굴. 묻지 않아도 힘들어 보이는 눈. 요즘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왜 자꾸 나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 민호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제발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돼? 조용히? 내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니? 아이 아프다니까 도와주려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 순간 민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요즘 시대는 달라. 지은도 스트레스 많고 아이 키우는 방식도 다르고 엄마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해? 그냥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숨만 쉬고 있으라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불 꺼진 방들, 조용한 집, 소리가 없어 더 시끄러운 공간. 며칠 뒤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서연이 반이었죠. 전 가족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집안은 금세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예전 병원에서 배웠던 대로 소독약을 준비하고 문손잡이마다 닦았어요. 수건은 사람마다 따로, 컵도 따로, 마스크는 여분까지 세세히 챙겨 놓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은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 더 번질 수 있다고. 어머니도 연세 있으시니까 방에만 계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꼭 내가 방해물이라도 된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베개가 젖는 것도 모르게 내가 30년 넘게 해온 일은 뭔가요? 누구보다도 감염에 대해 알고 환자 돌보는 법을 아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강 안에 갇혀 있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고립이라는 말이 그날은 참 마음에 닿았어요. 나는 분명 가족과 함께 있는데 이 집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내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고 격리 4일째였어요. 여전히 무증상이었지만 방에서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조심스러웠어요. 목소리 내는 게 무서웠어요. 이 집 안에 생긴 투명한 벽, 그 벽 너머에서 나는 혼자였어요. 내가 없어도 괜찮은 집, 그런 집에 나는 지금 살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아토피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밤마다 가려움에 울며 깨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약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은의 얼굴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날도 새벽녘 아이가 또 울면서 팔을 긁었어요.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천연 보습제를 꺼내 아주 소량만 손끝에 묻혔어요. 아이 피부에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발라주었어요. 아이는 곧 숨을 고르며 잠들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붉게 부어오르던 피부가 진정돼 있었고 서연이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할머니, 어제 약 좋아요. 안 가려웠어요. 아이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 방에서 나왔고 서연이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어제 뭘 바르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천연 보습제야. 요양원에서 많이 쓰던 거고 스테로이드도 안 들어간 거야. 밤새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허락도 없이요? 저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민호가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천천히 일어나 지은을 향해 말했어요. 지은아, 됐어. 어머니가 잘하신 거야. 결과 봤잖아. 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치만 절차도 없었고. 아이 밤마다 울었잖아. 병원 약 발라도 안 낫던 거 어머니가 나아지게 했어. 왜 그걸 자꾸 문제 삼는 거야? 지은은 말문이 막힌 듯 눈만 깜빡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지은이 작게 중얼었어요. 요즘 방식이 아니니까 걱정돼서 그냥 혹시라도 더 나빠질까 봐서. 목소리는 작았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딘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꾸 말을 흘리고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이가 괜찮아져서 정말 다행이지.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잠깐의 정적,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채웠어요. 할머니, 오늘도 그 약 발라줘요. 안 아팠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무시당했던 말들, 차가운 눈빛들, 그리고 오늘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복지센터에서 요양사 일자리 하나 비었대. 어르신들도 언니 얘기 자꾸 해. 한번 와보지 않을래? 문자를 읽고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무너졌던 자존심 위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돌 하나가 얹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돌을 붙잡고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지센터 입구에 들어선 순간 오래된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정옥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어르신들 오늘 유난히 까다로워. 나 혼자 진땀 났어. 나는 웃으며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익은 느낌, 다시 살아나는 기분. 아직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보였고 누군가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줬어요. 손을 내밀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김 요양사님, 다시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그날 하루 나는 말없이 손을 잡고 발을 씻기고 식사를 도왔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퇴근할 때쯤 센터장이라는 분이 불렀어요. 김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정식으로 다시 일해볼 생각 있으세요? 네, 딱 한 자리가 비었는데 다들 김 선생님이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도 솔직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찾기 힘들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음이 먼저 대답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동안의 시간이 스쳐갔어요. 조용한 방, 닫힌 문, 눈치 보며 숨 죽이던 하루하루. 그리고 오늘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뛰었어요. 버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다시 일하게 됐어.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일이요? 어디서요? 복지센터. 아픈 어르신들 도와주는 곳이야. 예전처럼 거실에서 이 얘기를 들은 지은이 고개를 획 돌렸어요. 지금 다시 일하신다고요?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어. 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서연이는요? 애는 누가 봐요? 민호도 조용히 눈치를 보며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엄마, 아빠가 잘 키워야지. 그게 원래 맞는 거니까. 지은은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어요.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확 열리는 느낌.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들이 조금씩 흩어졌어요.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민호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뭔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이었지만 듣고 나니 조금 따뜻했어요. 지은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마저 편안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이불 안에서 눈을 감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차례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누군가의 삶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지금까지는 내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의 작은 손이 이불 사이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가요? 일하는 거 멋져요? 나는 아이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창밖으로 조용히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달빛은 오랜만에 반가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